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안전 관련의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 업무에 관련해서 건축물 해체 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한 해체 계획서 사례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해체 제도가 작년에 이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처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 순서는 처음에 해체 사고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부터 시행된 이 해체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해체 계획서에 주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에 따른 실질적으로 저희 국토안전 관련에 의뢰돼서 들어왔던 해체 계획서의 잘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해체로 인한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좌측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슬래브가 폭삭 주저앉은 그런 해체 사고인데요. 요거는 당초에 해체 계획을 할 때 어차피 이제 주요 구조부를 건들게 되다 보니까 그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잭 서포트를 보강을 한다든지 뭐 요런 형태로 해서 보강 계획이 조금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계획이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 구조물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체는 지하 구조물의 해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흙막이 벽체에 스트러트로 이제 보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구조 안전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지하 구조물 해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흙막이가 주저앉았다기보다는 집안의 변형이 조금 발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서울에서 발생했던 잠원동 해체 사고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해체 순서나 해체 작업 순서를 일단 미리 계획을 하고 그 순서에 맞게끔 해체 공사를 실시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실시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해체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졌고, 이 무너진 건물이 밑에 사진처럼 인근 도로까지 침범하게 돼서 인근의 주민이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건은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건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실질적으로 이 붕괴가 발생되기 전에 보강을 다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거는 일단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였는데, 보통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대수선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저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주요 구조물을 손대게 된다라면 허가나 신고를 받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 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뭔가 체계적이지 않은 보강 공사를 통해서 공사를 하려다가 그 보강이 너무 빈약해서 주저앉은 그런 사고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네 가지의 이 사고들은 전부 해체 계획이 조금 부족해서 미흡해서 발생했던 사고들입니다. 일단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세움터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2014년도에서 18년도쯤에 해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년도에서 18년도 건을 오른쪽으로 당겨서 지금 현재 이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을 나누고 있는데, 그 대상을 적용을 해서 비율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비율적으로는 당연히 신고 건수가 많지만, 저 노란색 모양이 이제 해체 수인데,
비율 면에서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비율이 점점점 증가해서 18년도에는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해체 신고권과 허가권의 그 해체 대상 건축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신고 대상 건축물은 일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통 이제 조적식 구조로 많이 조적식 구조에 대한 해체가 많고, 허가 대상 건축물은 RC 구조의 그 건축물 해체가 많습니다. 일단 이 RC 구조 같은 경우는 그 해체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앞세기를 통해서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데, 층수에 따라서 그 앞세기를 건물에 태워서 해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의 구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해체라고 하면은 그 건물을 전체 철거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대수선이라든지 또는 개축, 뭐 재축 이런 형태로 주요 구조부를 잠깐 해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해체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해체를 부분 해체와 전체 해체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분 해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법에서는 전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표와 같이 이 대상이 된다라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구분을 하고 있고요. 부분 해체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기둥이라든지 밑에 보면 이제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 틀, 주계단. 요 6가지의 주요 구조부를 손대지 않고 다른 부분을 해체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해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전체 철거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해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허가지만 여기에 있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든지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이라든지 또는 지상층, 지하층을 포함해서 3개층 이하라든지 요 3개의 조건이 전부 만족되면 신고 대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밖의 해체라고 해서 건축법 제14조 제1호 또는 3호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건축법에 따라서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법에서는 신고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주요 구조부를 손댄다는 이유로 또 허가를 받게 된다는 게 약간 이중규제다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는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밑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요걸 이제 흔히 이제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비도시 지역에서 높이 12m 미만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절차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제 건축물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이 허가권자, 그러니까 그 지자체의 허가권자에게 해체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고 같은 경우도 해체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는 그 해체 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고 처리가 되면 해체 작업자가 실질적으로 해체 공사를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해체 완료가 되면 완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허가권자가 이 신고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 공사가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감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 감리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대상일지라도 허가권자가 위험하다라고 판단된다라면 감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 절차는 허가 절차인데, 허가 같은 경우는 해체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허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체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고 그 해체 계획서가 통과가 돼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리자는 필수적으로 허가권자에서 이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 해체 계획서를 검토하는 이 중간 과정 중에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인 경우는 허가권자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남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태워서 해체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폭파하여 해체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관리원에서 그래서 이제 검토하는 절차는 일단 우선적으로 해체 허가권 같은 경우는 해체 계획서를 바로 그냥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문기관한테 한번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해체 계획서가 또 저희 관리원 대상이면 저희 관리원한테 또 다시 의뢰하는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해체 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하고, 이거 안전관리 계획서랑 거의 비슷하게 저희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적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건부 적정인 경우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에 해체 공사를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 5월부터 이제 제도 초창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적정률이 너무 많고 해체 계획서가 제대로 들어온 건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저희가 중간 과정을 조금 넣었습니다. 저렇게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보완 요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 시간을 들여서 검토를 하고 다시 부적정을 나가는 것보다는 간략적인 검토를 통해서 빨리 보완 요청을 하고 그 보완돼서 들어온 해체 계획서를 검토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서 확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 보완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대상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은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표와 같은데, 제일 저희 관리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 사이 간격이 20m이거나 PEB 구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해체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12조에 있는 내용들은 신고 대상이나 허가 대상이나 전부 다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체공사 개요라든지 뭐 부자안전계획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고 대상도 반드시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허가 대상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행규칙 제12조뿐만 아니라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이라고 해서 국토부 고시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기보다는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물의 개요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 그리고 예정 공정표, 이런 것들로 이제 공사 개요를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체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주변 건축물들이 어떻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현황들을 조금 조사해서 그것들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매설물이라고 해서 이제 뭐 가스배관이라든지 뭐 상하수도가 어느 깊이에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나중에 이제 지하 구조물 해체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이것도 반드시 첨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체 대상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이제 사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전 조사 같은 경우는 서류 조사와 현황 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서류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설계 도서를 확인하는 거고, 현장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설계 도서가 현장과 맞는지,
또는 설계 도서가 없을 경우 현장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확인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계 도서가 있는 경우는 그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물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 불법으로 중개축하는 건물로 인해서 구조 검토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구조도서가 없는 경우,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구조 검토를 하게 될 때 지금 이 콘크리트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나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철근이 어떻게 배근이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나 철근 배근 등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RC 구조물에 10톤 이상 장비를 탑재한 경우의 사례를 지금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통 해체하려고 하는 그 앞세기를 높은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에 탑재를 하는데 그 크레인을 사용을 해서 그 앞세기를 들어 올리는데 그 크레인의 위치나 반경 그리고 지내력 검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체 계획서에 첨부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시섬유 설치 계획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비계나 가설 울타리 등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디에 설치할지를 가져와야 되고, 비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면도, 인면도를 통해서 벽이응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가세나 그 수평계 수직재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표현을 해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2차원이나 3차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1m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그 3차원 모델 해석을 해서 갖고 오도록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 부재력과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을 해체할 때는 이런 형태로 작업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지하 해체 별도, 1에서 보통 3층에서 4층까지는 지상 장비를 굳이 건물에 태우지 않고 집안에서 그 팔을 뻗어서 건물을 해체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층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아예 건물에 태워가지고 해체하는 그런 형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됐든 작업 순서를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고, 이 작업 순서가 혹시라도 중간에 중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구조물을 해체할 때 어차피 이제 부재를 해체하는 순서가 있지만 장비가 타거나 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이 그냥 현재 상태에서 버티지는 당연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잭 서포트를 이용해서 보강을 해서 해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라멘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고, 잭 서포트를 전체를 다 보강할 건지 아니면 일부를 보강할 건지를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에 맞춰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해체 계획서에 첨부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는 지상에서 탔을 때 바로 아래층 쪽으로 그 장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올 때는 요 오른쪽 위에처럼 해체 잔재물을 경사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저 잔재물이 저만큼 적재가 되기 때문에 적재 하중에 대한 것도 반드시 구조 안전성 검토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전점검표라고 하는데요. 그 해체 공사를 하는 분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감리나 다른 분들이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확인점을 안전점검표의 작성을 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한 안전점검표를 해체 계획서에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점검표를 첨부를 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 양식을 그대로 붙여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 넣지 않으면 부적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체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인접 건축물의 반경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 생각하는 소음 진동 그리고 또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미칠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 범위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떻게 안전관리, 어떻게 관리할 건지 대책을 수립하여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는 해체 계획서에 무조건 포함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재 방지 대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소화기나 그러니까 피난로 뭐 요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해체 공사하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에 소화기를 배치를 하고 어떤 동선으로 피난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태고,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놓치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사례를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넘어간 경향이 조금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해체 계획서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해체 계획서 사례집이라고 해서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들어가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례집을 통해서 해체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우수한 그 사례를 좀 참조를 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